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는 여기에서 제가 6년째 일을 하면서 정작 소중한 우리 복지부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를 전합니다. 저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까지 담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많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도 무거운 책임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우리 진술인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급추계위원회가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 독립성을 담보하고 그리고 그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데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뜻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하지만 저는 제가 낸 법안에 고집하지 않습니다. 좀 더 그 방향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자 이례적으로 의협에서 추천한 진술인 모두도 우리 위원장님, 강선우 간사님과 협의해서 전부 받아들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시간 내에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좀 더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 인력 양성은 지역별 병상관리, 건강보험 수가 등 의료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의료 공급자, 수요자, 정부 등이 함께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진술인들이 주신 의견을 보더라도 장원무 교수님께서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일본에도 의사수급 분과회에서 86년부터 여러 차례 보고서를 제출했고 의사수 과잉을 예측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원을 권고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2006년 이후에는 또 정원을 7,625명에서 16년까지 9,200여 명으로 또 늘리기도 했고 또 장부성 교수님 의견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지나치다 해서 지금은 이제 동결 상태고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기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참 힘들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과학적 방법만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사회적 가치에 따른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분과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인력 정책의 전제가 되는 인력 수급 추계는 과학적 전문적으로 결정돼야 할 부분으로 보지만 보정심 산하에 수급 추계위를 2대 수급 추계위원은 모두 전문성 자격 요건을 저는 갖추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거 법안을 발의할 때 제 의견인데 지금은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영석 교수님과 옥민수 교수님 추후에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수급추계위원회 추천 단체 관련해서 수급 추계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 외에 병원협회 등의 의료기관 단체의 위원 추천권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 대표인 강정화 진술인, 환자단체 대표 안기종 진술인, 의협 정책이사인 김민수 진술인, 병원협회를 대표하는 김기주 진술인께서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네. 추계 구성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그러면 어떻게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영석 교수님, 옥민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문가라는 용어가 조금 저는 그 그러니까 혼동돼서 사용되고 있다 지금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공급자 의사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여기를 전문가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축의 그 자체 작업을 하는데 전문가를 또 이용을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제 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구성 또 제가 거기 진술문 썼을 때 전문가라는 의미는 공급자나 가입자나 이제 이걸 추계를 하는데 또 추계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반영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데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했었을 때 훨씬 나중에 최종 결과에 대해서 합의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사실 전문성이라는 이야기가 하기는 쉬운데 정의 내리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저희가 제안 드렸던 안에는 어떻게 전문성을 담보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는 못했거든요. 대신에 직종의 대표 단체가 그걸 책임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 위원님들 법안안에 보면은 뭐 경제학, 보건학 관련된 분야, 지식 풍부한 부분, 연구 실적이 뛰어난 부분, 조교수, 교수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대부분 다 좋은 내용이고 타당한 내용들이라서 그 정도 선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이상 더 세부적으로 법상에 규정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하위 법령에서 다뤄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 대신에 제가 이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할 때 절반 이상으로 가지 말자라고 했던 건, 이게 직종별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서로 직역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사추급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간호사가 들어와서 듣고 있는 게 자기 쪽에 추급위원회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서로 가짓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하기 힘드니 거기에 좀 적절한 선을 그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좀 중간적인 중재자 역할로 이제 공무원도 같이 포함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것도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대표가 참여하는 거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제 의견은 일단 의료인 단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가 있는데요. 의료기관 단체가 지금 병원협회 같은 데로 이해가 되는데, 의료기관 단체는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의사뿐 아니라 뭐 간호사, 약사 여러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 인력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이든 간에 의료기관 단체에서 참여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 인력 관련해서는 의료인 단체, 의사 단체, 의료기관 단체, 병원 이제 협회 같은 곳에 이해관계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 자체가 상반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러니까 의사 인력 확충에 있어서 뭐 비합리적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좀 제가 좀 멍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다양한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안기준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강정화 회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의견을 반영하여서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돌리고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다양한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대 학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산학계에 있는 또 의료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학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 의견이 같이 또 포함돼야지만 또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같은 있는 담당자분도 포함해서 당연히 이제 의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민수입니다. 우선 추계위 내부에서 다양한 의료 인력
의료기관과 의료 직군에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오고 가는 것이 추계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게 의료 인력의 공급이 아니라 이제 의료 인력이 어떻게 그 지역이나 혹은 전체의 총계로서 이제 배치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너무 사용자라든지 혹은 너무 교육자 신분의 사람들한테서 이런 것들이 의견이 너무 많이 개진되게 됐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어떤 전문가가 들어오느냐 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이게 어떠한 그 회의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회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면 어떤 회의 언제 회의를 하고 어떤 안건을 심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독립성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정심사 하나의 소위원회 이런 것처럼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혹은 보건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소위원회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의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가 굴러가는 것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내부에서 방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충분하고 다양한 논의가 함의되기 위해서는 또 역설적으로는 이게 윤석열 정권의 이 그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있었던 이런 불통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게 먼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서는 사실 이게 뭐 위원장도 뭐 아까 뭐 다른 그 어떤 위원님 안에서는 뭐 위원장 자체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맞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당에 올라갔을 때도 과연 어떻게 논의 안건이 심의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이게 뭐 의사가 들어오건 이게 거기서 간호사가 들어오건 약사가 들어오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확실하게 이 추계위나 이 추계위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안건의 심의나 이런 것도 간섭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정부 기구가 아니라 완전히 밖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지 그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자유로운 논의를 하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얘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청회가 진행될수록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료개혁을 하는 이유가 일본에도 작년에 검토회에서 지역별 진료 과목별 쏠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요 과제로 삼아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했듯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이 붕괴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중에 하나로 의사 수를 늘리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나와주신 분들 말씀처럼 존중받지 못했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이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반성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담보할 수 있을지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들으면서 저는 이걸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기능을 먼저 정해야 된다. 의사 등의 숫자만 정할 건지 아니면은 지역별로 필수 의료별로 숫자까지 정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성격을 의결기구로 할지 자문기구로 할지 그러면 이게 정해지면은 위원 구성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산하의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하나하나 좀 고민해서 정하되 모든 것을 저는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수급추계위원회가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이 좀 법안을 만들 때 좀 더 수용성을 높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장원모 교수님, 김민수 의협의 정책이사님, 장부성 교수님, 또 허윤정 조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장 교수님은 아까
정치적 논의가 배제돼야 된다.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구나 관련되는 지역 정치인들이 전부 자기 지역에 의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고, 제가 이제 간사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여기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하는데, 이것까지 사실은 수급취계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것은 아예 분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거를 하실 때 저는 다른 아까 유럽 나라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각 나라별로 의료 시스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요거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취계위가 해야 될 의사 결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의 총수 추계와 지역별 단위의 총수 추계, 또 지역별과 전국 단위의 진료과별 추계, 또 지역별 진료과별 추계, 여러 가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추계 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의사 수요 공급에 대한 값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인력 시장 내 시스템 내에서 직장을 선택하고 또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진료과별로 얼마나 경쟁이 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히트맵 형식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 내고 있고, 또한 많은 국가들이 결혼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율에 대한 정보들, 또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 독립성에 대한 부분,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한 가지 좀 첨언을 좀 드리면,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한시적으로 의결권을 가진다면은 독립성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거기에 플러스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추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프랑스나 호주나 다 지역의 의사들을 모시고 싶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정보들 계속 업데이트하고, 또한 의사 결정에 젊은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취계위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들도 높이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셨던 내용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민수입니다. 저도 의원님 질문 주신 것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 진술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의 숫자가 얼마나 모자라느냐, 의사 숫자가 얼마나 넘치느냐, 이것들은 결국에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느냐도 같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별 혹은 전문 과목별 의사의 숫자가 얼마나 모자르고 넘치느냐에 대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의료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중진료권 시대처럼 그 진료권을 제한해서 환자들의 결정권을 조금 축소시킬 것인지, 혹은 아니면은
이송 수단들을 많이 깔아서 전국적으로 환자들을 확산시킬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추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역적으로는 모자라다고 하지만 그럼 그게 실제 전국적으로 모자란 것이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추계의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용 그리고 이제 그 이용을 추계한다 그러면은 이제 총계 그리고 이제 지역별 전문 과목별 이런 것도 다 추계를 해야지만이 결국에는 이게 향후의 정책에 그 적용되는 데 있어서 효용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그냥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 구호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추계위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뭐 오전 10시부터 굉장히 노력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 추계위에서 내놓은 이 결과물이 실제 정책에 훌륭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위원님께서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신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같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효과가 생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계를 해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만 해서는 결국에는 마치 그 지역에 있는 그 청년들이 도시로 나오는 것처럼 의사들도 유출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불균형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하는 작업까지 사실 추계위가 계속 하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종합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그 정보들을 이제 추계위가 담고 있어야만이 진행이 되는 거라서 발족하기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인 기능을 추계위가 담당할 수 있어야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래 사실 좀 비행기 시간도 조정하신 거예요? 네, 비행기 시간 바꿨습니다. 네.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 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봤는데 추계라고 하면은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이게 그 의대 정원 숫자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누구나 동감할 수 있게 결정하는 그 모형은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학자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부분의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그런 모형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모형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그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의 그 합의 가능한 어그리어블한 모델을 만드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왜 저는 이 일본의 의사수급 분과위원회가 이 의정 갈등이라든가 의대 정원 문제를 되게 성공적으로 그 저비용으로 해결한 그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의 그 대부분의 의료 자영업자에 의한 공급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비슷하고 또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문제를 상당히 배제한 겁니다. 이 사실은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이 수급 모델이라는 거는 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80년대 초부터 있어가지고 일본이 1982년부터 2005년까지 25년 동안 의대 정원을 계속 감축시켰습니다. 25년 동안. 그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계속 자문기구 비슷하게 검토에 만들어서 검토의 의견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받아가지고 82년도에 각의 결정했고요. 우리로 치면 이제 국무회의 결정이죠. 일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각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의견을 분분하니까 96년도에 의견을 또 받아가지고 재의결했습니다. 계속 감축하기로. 근데 2005년도에 와서 그때 이제 일본의 인구 감소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몇 가지 이제 대형 의료사고가 터지면서 이거 일본이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당시에 그 유명한 나중에 동경도지사 하는 마스조의 요이치 씨가 상당히 그 튀는 사람인데 후생 대신이 됩니다. 어떻게 초선 의원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증원하자고 주장을 세게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예요. 25년 동안 감원하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판도라 상자를 여니까 너도 나도 늘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에 의사 늘려주고 병원 늘려주세요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2%로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이거를 실험을 해보고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이게 정치적인 어떤 논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수급 분과위원회에 그 논의된 그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무슨 공대 페이퍼 같이 생겼어요. 무슨 정치적인, 우리는 병원 대표고, 우리는 뭐 소비자 대표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요. 산식들이 나옵니다. 산식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또 변수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빠진 변수가 없는지, 뭐 변수 간의 관계, 가중치, 그다음에 실제 파라미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수십 페이지 정도 되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초기 모델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이거를 독해를 하면서 조금씩 바꾸고, 그다음에 현장의 어떤 수치가 파라미터가 현장을 반영해야 되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 우리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영역을 줍니다. 영역을 줘가지고 현장 조사를 합니다. 뭐 병상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뭐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논의가 길어지고요. 그래서 6년 동안 40번이나 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장점이 뭐냐면요. 거기에 무슨 니 같다 우리 현에 뭐를 더 만들어 주세요. 아까 저기 나가사키 그 법인 대표님 거기 회장으로 들어와 계신데 그분이 나가사키에 병원 더 만들어 주세요. 나가사키에 의대 정원 늘려 주세요.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가사키 법인 대표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22명이 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병원 소속이 7명이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실제 병원 경영에 관여하시는 분은 2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5명은 그냥 병원에 소속된 의사입니다. 모든 의협에서 일본 의사회에서 와 있는 2명도요. 의사회 대표로 와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와 있는 겁니다. 다 개인 자격으로. 그리고 거기서 회의록을 들여다보면요. 그 누구도 자기 직역, 자기 단체, 뭐 자기 병원, 자기 지역 뭐 이런 거 얘기 한마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산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논의를 기술적 논의로 전환시켜가지고 정치적인 갈등 요인을 배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요. 전국적으로 아무리 의사를 늘려도 각 지역별 편제 현상, 그다음에 진료 과목별 편제 현상, 예를 들어서 소아과나 뭐 산부인과 의사 없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라서 그래서 가기 결정을 새로 했어요. 새로 해가지고 2019년에 새로 해서 의사 정원 이제 동결하고 앞으로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명문으로 그 문서에 나옵니다. 결정이 돼서 그 문제는 이제 일본에서 끝났습니다.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6년간의 기술적 논의를 거쳐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출범한 게 그럼 의사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그 대안으로 일본에서 나온 거는 지역 왁구라고 그러죠. 이게 지역 의사제입니다. 돈을 좀 준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의무로 근무하게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지난 1년간 9번 회의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턴 때도 도와주고 레지던트 때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정식 의사 되고 나서도 계속 커리어 향상 도와주고 돈도 주고 저 교육도 받게 해주고 또 뭐 도쿄도 자주 왔다 갔다 해주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붙여가지고 도와주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약간 미지수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영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구가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 자문기구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후생노동성 쪽에 공무원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국장이나 과장도요 그냥 사무국 역할만 하지 발언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문을 하는데 그 자문을 받을 사람들이 거기에 그 멤버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과위원회가 생긴 이유 자체가 수요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논의를 해봤자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싸움만 더 커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수급이라고 해서 그 균형을 정치적으로 찾자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좋은 의사를, 좋은 병원을 많이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현장에서의 제약, 기술적 제약, 비용적 제한이 있으니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그 산식으로 통해서 지금 저 해결책을 찾자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의료 현장에 대해서 실질 의료 현장, 의료 행정, 그다음에 임상 연구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산식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의사가. 그 이유가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의사들에게 어떤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의사수급 분과회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오늘 하루 종일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여전히 정치적 논의. 왜냐면요, 내가 만약에 무슨 기관의 대표다, 지역의 대표다, 병원 대표다, 의협 대표다 이러면요,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면 양보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대표하고 있다. 내가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다. 우리 당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양보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양보를 하면 완전히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는 갈등이 극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기술적인 그 논의로다가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결론에 도달했고 이제는 다음 단계 논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상당히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